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젠 임플란트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양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현재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RBM, SLA, 그리고 XPD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메가젠에서 가용한 표면 처리는 RBM과 SLA, 그리고 XPD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M은 흡수성 재료를 블라스팅 미디어로 임플란트 표면에 분사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흡수성 재료로는 주로 HA, 수산화 인회석과 같은 생체 친화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SLA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면 처리 방식입니다. 샌드 블라스팅 공정과 산 에칭 공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으로, 샌드 블라스팅 공정에서 알루미나, 이산화티타늄 등의 분말로 블라스팅 후 염산, 황산과 같은 강산으로 에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XPD는 자사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된 표면 처리 방식으로, 앞서 설명드린 SLA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 표면을 기반으로 열수 처리 혹은 수열 반응을 활용하여 표면에 칼슘 이온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하면 가장 자주 접하고 들으실 수 있는 SLA는 1997년 스트라우만사에서 개발한 표면 처리 방식입니다. SLA는 각각 샌드 블라스티드 혹은 샌드 블라스팅의 S와 라지 그리티의 L, 애시드 H의 에칭의 A를 뜻합니다. 굵은 입자로 블라스팅을 하여 매크로 러프니스를 형성하고, 산 에칭으로 마이크로 러프니스를 형성하여 이전의 머신드 기계가공면이나 RBM의 표면 처리보다 표면적을 넓혀 골 융합 성능을 높인 표면 처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정에서 사용된 알루미나 파우더와 강산의 잔류 위험성이 존재하며, 또한 강산 처리로 인한 금속의 경계면의 파절 혹은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크랙이 식립 시 떨어져 나와 이물질로 작용,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메가젠의 대표 표면 처리인 XP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PD는 2012년 메가젠에서 개발한 표면 처리 방법으로 SLA 처리된 임플란트를 칼슘 이온이 포함된 알칼리 수용액이 담긴 챔버에서 열수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칼슘 이온을 나노 사이즈의 두께로 티타늄 산화막층에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인코퍼레이트된 칼슘 이온을 생체 내에서 서술이 방출하게 되고, 이렇게 방출된 칼슘 이온은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인산이온과 결합하여 픽스처 표면에 본 매트릭스 레이어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픽스처 표면에 빠른 골전들을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강력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칼슘 이온이 녹아있는 용액에 SLA 처리된 임플란트를 담지한 후 열과 압력이 상승하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용액 속의 칼슘 이온은 티타늄 산화막과 반응을 하고 칼슘 이온이 결합된 나노 두께의 막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XPD 처리된 임플란트는 식립 후 체내에서 인산이온과 반응을 하고, 용출된 칼슘 이온은 오스테오블라스트 셀을 활성화시켜 빠른 골 전도와 골 생성을 촉진시키며, 이를 통하여 임플란트와 신생골의 강력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XPD를 위해 사용하는 알칼리성 수용액에 의해 임플란트 표면에 잔류될지도 모르는 공정 중에 사용하는 염산과 황산과 같은 강산의 잔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XPD 표면 처리 후 발생하는 표면의 푸른색은 XPD만의 고유 색상일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의 표면에 손상이나 이물질 없이 완벽하게 표면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XPD는 나노 두께의 층으로 형성됨으로써
HA 코팅과 같은 코팅 형식의 표면 처리와는 달리 표면 박리 현상이나 식립 후 코팅층의 흡수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표면 처리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엑스피드를 위한 열수 처리 공정을 통해 픽스처 표면의 산 잔류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공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 잔류로 인한 표면 결정이 발견될 경우 검사 공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표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공정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픽처의 표면이 뭉개지거나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경우 엑스피드 표면 처리는 육안식별로 해당 문제점을 육안으로 인식, 식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는 EDS 성분 분석을 매핑 기능을 활용하여 이미지화 시킨 것으로서 칼슘 이온을 뜻하는 녹색 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타늄 산화 막층에 칼슘 이온이 결합하여 형성된 칼슘 티타네이트 층에서 식립 후에 칼슘 이온이 해리되어 나오면서 조골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골 형성을 촉진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가젠의 각 표면 처리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6마리의 토끼의 RBM, SLA, XPD의 표면 처리가 진행된 3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4주 후 리무벌 토크와 BIC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리무벌 토크와 BIC 두 실험 결과 모두에서 유의한 값의 차이로 엑스피드 표면 처리한 그룹이 수치가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표면 처리 RBM, SLA, XPD에 대한 조직학적 분석 사진입니다. 모든 표면 처리 그룹에서 임플란트 나사산 사이에 골 조직이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엑스피드 표면 처리한 그룹의 BIC가 가장 높음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스트라우만의 SLA와 SLA 액티브의 식립 후 고정력 변화 그래프입니다. 핑크색인 토탈 스테빌리티 1은 기존 골과 SLA 표면 처리에 의한 신생 골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스테빌리티를 합하여 나타낸 것으로 힐링 타임은 6주에서 8주로 보입니다. 흰색의 토탈 스테빌리티 2는 기존 골과 SLA 액티브 표면 처리의 신생 골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테빌리티의 합으로 힐링 타임을 3에서 4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토탈 스테빌리티 곡선에서 SLA, SLA 액티브 모두 초기 1에서 3주간은 스테빌리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엑스피드 표면 처리에 대한 스테빌리티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토탈 스테빌리티 곡선과는 다르게 회복 기간 동안 스테빌리티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엑스피드 표면 처리가 힐링 피어리어드 동안 더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사전자 현미경 이미지는 사람의 후방 상악에 엑스피드 처리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달 후에 표면을 관찰한 사진입니다. 임플란트의 나사골 부위에 기존의 표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생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피드 표면 처리의 우수성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약 20편의 논문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료들을 통하여 엑스피드 표면 처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화학 결합에 의한 표면으로 뼈와 강하게 결합하며 빠른 골융합 속도를 통한 빠른 치유 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까지 나온 어떠한 표면 처리보다 더 안전한 표면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